little bit E.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지구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파국이 온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들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건지.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곧 제가 받게 될 시험 점수가 아닐까요? 차라리 시험을 못 보게 만들 뻔했던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위기였다고 하면 더 와닿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전 세계를 덮치고 모두의 삶을 멈추었던 코로나19도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잠시가 아닌 영원히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제일 겁나고 무섭나요? 헐! 스마트폰은 0%인데 충전기는 어디에도 안 보일 때일 거예요. 충전기가 핸드폰에 연결되는 순간 전기는 빛의 속도로 내 스마트폰에 스며들어 스마트폰과 나를 동시에 살려줍니다. 이 전기가 바로 에너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물처럼 쓸 수 있게 되었을까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고 지금까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기후위기에 맞닥뜨렸지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 얻은 에너지로 공장에서 온갖 물건을 넘치도록 생산하고 마음껏 에어컨을 틀고 난방을 하고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면서 쉬지 않고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현재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이 지구의 탄소 흡수량과 같아지게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를 어디에서 많이 배출할까요? 분야별 탄소 배출 현황을 보면 73.2%를 에너지 생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는 방법은 화석연료를 태워 얻는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이 탄소를 배출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석연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는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석연료를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모든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환경 파괴, 불안정한 전기 공급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문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손전탑, 전봇대 등 수십 년 동안 화석 에너지에 맞게 만들어진 전기 공급 시스템은 신재생 에너지와 맞지 않는 문제도 있죠. 전력망 등의 기반 시설과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탄소 발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도상국에 강요시킬 수 있을까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똑같이 배출하진 않겠지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에 있습니다.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왔으니까요. 개발도상국이 화석에너지로 경제성장을 하게 놓아두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미 지구는 위기에 처했고 개발도상국의 화석에너지 사용은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테니까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구 환경은 무엇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게 없으니까요. 전기를 쓰지 않고 원시인처럼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대신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지어서 태양과 바람으로 생산한 전기를 쓰자는 거예요. 화석연료보다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 전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앞에 닥친 지구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구와 생태계, 인간 모두를 위한 최선을 선택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